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예고편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디딤돌 과제가 드디어 공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상세하게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저와 같이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은 작년에는 한 번만 접수를 받았는데요. 금년에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에서 두 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여러분이 만약에 과제가 선정됐다. 그러면 하반기는 탈락한다. 뭐 너무 당연할 것 같아요. 1년에 두 개를 동일하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상반기에 여러분이 선정이 됐는데 여타 이유로 포기를 했다. 그럼 하반기도 될 수 없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지원할 수 있지만 붙으면 바로 자금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겠고 두 번 붙여줄 수 없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필수 서류로 창업기업 확인서가 등록이 됩니다. 창업기업 확인서는 요 밑에 cert.kstartup.go.kr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 2주 정도, 넉넉하게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빠른 기간에 1월 안에 신청을 해야 2월 6일까지 마감인 사업에 정상적으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빨리 신청을 하셔라 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주도형, 그래서 기업이 어떤 기관하고 같이 할 필요 없이 스스로 혼자 단독 기업으로 기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죠. 물론 협력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요. 창업 7년 이하면서 매출액 20억 이하를 만족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이제 매출액이 20억 이상인 경우는 창업성장 기술개발이 아니라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사업을 신청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창업 7년 이하의 매출액 20억 미만인 기업이 해당이 되는데요. 기존에 R&D 사업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분들에 한해서 디딤돌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전략형은 2년에 3억짜리 과제로 그 다음 단계 레벨이 되겠고요. 팁스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팁스는 팁스 투자사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은 분들끼리만 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죠.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쭈루루룩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면 어, 기존에는 자유공모를 작년에는 기업이 직접 지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자유공모라는 게 직접 기업이 사이트에서 접수를 할 수가 없고 반드시 지역 창업허브 연계라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추천을 받아야만 디딤돌 과제를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지역 창업허브 연계라는 거는 요 창경 추천이 이렇게 넘어왔다고 봐도 거의 무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성 참여와 서비스 R&D라는 부분이 하나가 이렇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전략형 과제가 종류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다뤘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다양성이 없어지고요. 실험실이라고 하면은 보통 대학교 석박사분들이 대학에서 주로 이제 기술 개발하는 그런 걸 의미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글로벌 창업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수준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격자 스타트업은 정말로 그 기술이 진짜 세계 수준이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좀 하이 퀄리티한 기술만 지원이 되는 걸로 예전에는 좀 러프하게 지원이 가능했다면 금년에는 아주 정말 이제 고급 연구원들이 개발하는 그런 기술이거나 수출 관련된 기술 아니면 전략형을 지원할 수 없도록 바뀌었죠. 그런 부분으로 좀 내용이 차별화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디딤돌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접수를 하고 여기서 1차로 여러분이 선정이 돼야 그 다음에 2차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별도로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그 내용은 조금 더 이따가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전략형이 많이 그 범위가 축소됐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
디딤돌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1차 필터링을 받고 나중에 여기에서 이제 중소기업 기술개발실에서는 이제 대면 평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1월하고 3월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상하반기에 각 1회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상반기에 탈락한 기업은 하반기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접수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앞에 내용에서 잠깐 있지만 하반기라고 해도 3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 상하반기지 실제로는 1월, 3월 두 번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구체적인 내역을 한번 보면 총 이제 830개 팀이니까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선발을 하는데요. 1월에 500개 팀을 뽑고 3월에는 이렇게 나머지 팀들을 이렇게 나눠서 뽑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뽑는다는 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가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90% 지원을 했는데 원래대로 이제 80% 지원으로 돌아와서 기업이 부담이 조금은 늘었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반기 500개, 하반기 그러니까 1월 500, 3월 250, 그리고 3월은 1월에 탈락한 업체도 아마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약간씩 뒤로 밀리기도 하므로 3월이지만 4월에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걸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참여 활성화라는 게 처음 생긴 건 아닌데요. 옛날에 있었다가 없었다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성 기업이거나 경력 단절 여성 채용 기업 또는 여성 종사자가 많은 창업 기업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 서비스 R&D 분야라 그래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디지털 창업 기업을 위해서 하나가 더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R&D 기획 지원 사업 받으셨던 분들 대상으로 별도 선발하는 과제가 추가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동일한데요. 기존에 디딤돌 신청 기업 같은 경우는 재무 요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채 비율 1000% 이상이거나 완전 자본 잠식인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4년 차 이상인 기업부터요. 근데 이제 금년에는 디딤돌을 신청하는 기업은 부채 비율이 높아도 아니면 자본이 전액 잠식이 됐어도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부채가 너무 많거나 자본 잠식이 돼서 좀 이제 신용이 조금 안 좋다는 분들이 디딤돌 과제를 4년차 이상인 분들이 신청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신청이 가능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원을 해라 하고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접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통해서 여러분이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죠. 1월 18일부터 2월 6일까지 접수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운영기관에서 여러분이 서류 접수를 하시면 별도로 평가해서 추천을 하게 되고, 추천을 하고 나면 여러분이 한 번 더 IRIS 시스템에 접수를 하셔야 돼요. 즉 여러분이 1번 여러분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접수를 하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 SM테크에 있습니다. 이 SM테크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접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운영기관 혁신센터에서 뽑아주면 그 다음에 IRIS에서 2차로 접수를 해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선정평가가 이렇게 두 개 진행된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운영기관인 혁신센터, 그리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두 군데서 1차, 2차 평가를 하게 되고 접수도 두 번을 한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R&D는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완전한 무상지원금은 아니고 소정의 기술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료는 경상기술료라는 형태로 내게 되는데 보통은 지원 금액이 최대 20%를 향후에 5년간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느 정도 기술료를 내야 할 건지는 여러분이 그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약정을 하게 되는 내용이 약정하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청서 쓰시다 보면 여러분이 총 매출액의 점유비에 근거해서 경상기술료를 향후 5년 동안 내게 되고 일부 감면제도 등을 활용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진책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추진책에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아까 이제 기업 주도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전체 기술 개발을 100%가 왔을 때 100%를 여러분이 직접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핵심 기술인 70을 개발하고 한 20 정도는 협력사한테 맡기고 10% 정도 뭐 실험 인재 같은 건 대학에게 맡기고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 신청 방법 및 내용의 좀 구체적인 거 한번 보시면 신청은 SM테크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지원을 하시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다 접수가 되면 접수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확인 한번 하시면 되겠고 연구개발 사업에서 양식은 이제 조만간 공개가 된다. 볼 수 있고요. 제외 대상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졌거나 기존에 기술개발 사업, 그냥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이나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지원했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예비 창업 초연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처럼 창업 지원인 경우는 이거랑 상관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좀 보실 판단을 하실 수 있겠고 참여 제한 여부, 뭐 채무 불이행 이런 거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세금 체납이나 연체 이런 경우는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회생이나 파산 인가를 받은 업체는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원래는 부채 비율 1000% 이상이나 자본 전액 장식은 지원이 안 되는데 이번에 변경 사항이 생겼습니다.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이거나 디딤돌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디딤돌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사업만큼은 부채 비율이나 자본 양식을 따지지 않겠다는 거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뭐 천천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창업 3년 미만 기업이 재무제출을 미제출한 경우도 지원이 안 되는데 다만 여러분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재무제표가 나오지가 않죠. 그리고 전년도에 법인 전환한 기업도 재무제표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제출을 유예해 주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좀 내용들이 바뀌었지만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지원할 수 있게 바뀌었는데 대신에 예전에 직접 지원하던 게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여러분이 1차 심의를 통과하고 돼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이렇게 좀 참고로 좀 여러분이 봐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몇 가지 뭐 일반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한번 좀 같이 보면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죠.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은 요 국가 연구개발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최대 3개, 연구 책임자로서 3개, 참여연구원으로서 5개까지. 그리고 전체 참여율은 100%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를 도입할 때는 별도로 신청서에 그 도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고 근데 이 3천만 원짜리 이상의 장비가 임대가 가능한다던가 렌탈이나 리스 같은 게 가능한다던가 아니면 이게 워낙 범용성 장비라 가지고 나중에 이제 막 중고거래나 이런 것들이 너무 수월하다 그런 경우들은 대개의 경우는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3D 프린터를 사겠다 그런 경우들은 좀 지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빌릴 수도 있는 그런 임대나 빌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면 지원이 어렵겠죠.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창업성장 기술개발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들은 많이 다룬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이용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역 창업허브 연계라고 아까 써 있는 게 실제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다. 그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여러분이 1차로 선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자유공모라고 하는 거는 어떤 아이템이든 상관없이 지원해라라는 거고 특화 분야라고 하는 거는 이 혁신센터에서 원하는 특화 분야가 있는데 그 특화 분야에 맞으면
맞는 아이템을 이제 특화 분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 소재로 넣을지 그냥 여러분이 그 지역에 있으니까 넣는다. 그러면 지역 소재가 되는데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특화 분야에 포함돼 그러면 특화 분야로 넣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요. 기본 서류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기업 확인서는 미리 떼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 중소기업 확인서도 아마 같이 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2주 정도는 여유를 갖고 미리 해야지 여러분이 접수 마감일에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창업기업 확인서를 내야 되는데 혹시나 이게 늦어져서 만약에 창업기업 확인서가 안 나온 경우는 그냥 온라인에서 신청 완료 캡처본 정도라도 해주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내셔야 된다 하고 볼 수 있어요. 연구개발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인데 아마 여러분이 1억 2천을 받았을 경우에 1,500만 원은 여러분이 자기 부담금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 원 지원금을 받고 여러분이 1,500만 원을 내서 1억 3,500만 원을 1년 동안 연구비로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만약에 할 경우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인건비는 총 100%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이 300이에요. 그런데 내 월급이 300만 원인데 A라는 사업에서 하고 B라는 사업 두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그럼 A 사업에서 300만 원을 받고 B 사업에서 100만 원을 받으면 실제로 400만 원을 받은 거잖아요. 이런 게 100% 초과하는 거예요. 내가 300만 원을 받았으면 A에서 뭐 200, B 사업에서 100 이래야지 딱 100%가 맞는 거죠. 여기까지가 최저점이다라고 내용을 드릴 수가 있고 채용일로부터 공고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자들은 이 인력은 신규 채용,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존 인력 인건비로 나중에 연구개발비 사업비 쓰실 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 이제 사업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사업계획서 내용을 다룰 기회가 있다면 그때 좀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많이 좀 의견도 많이 주시고 사업계획서 의견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좀 사업계획서 쪽은 나중에 필요하면 따로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서 입력을 하고 2월에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 쪽에서 평가 내용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1차예요. 역량평가라고 한 거는 1차로 창조경쟁센터에서 평가할 때 얘기죠. 그래서 1차 평가 때는 제품이 기술성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게 우리가 기술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세계 수준의 뭔가의 유의미한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업성, 돈을 잘 벌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역량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 부분을 체크하면은 이 기술 개발 사업은 그 회사가 직접 기술 개발 역량을 키우는 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연구 개발 역량을 되게 많이 따집니다. 즉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초기 창업 패키지나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이런 창업 자금을 받았을 때는 주로 아니면 지자체 자금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많은 이런 창업 지원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직접 개발을 하든 외주 개발 업체에 맡기든 제품만 잘 만들어라고 하는데 이 기술 개발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만들고자 하는 기술을 배결하고 봤을 때 진짜 이 수행하는 기업이 자체 기술력을 올리는 거를 지원하다 보니까 자체 기술력이 있느냐, 자체적으로 개발할 역량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게 되고 위에 있는 선행 연구는 기존의 자체 기술 개발을 어느 정도 했는지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 배점이 25점, 그리고 사업 아이템 자체의 기술 배점이 20점이니까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배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대면 평가로 가도 마찬가지 비수분이 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정 평가 이제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넘어오면서부터는 역량에 대한 평가가 30, 기술 쪽에 30, 사업 쪽에 30. 그래서 이 역량이라는 게 우리가 창업 지원할 때는 팀원의 능력이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기술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한 역량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 보니까 많은 창업 기업들이 처음에 지원하실 때 핀트를 좀 못 맞춰야 하는 경향이 있더라. 라고 내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딤돌 과제 신청하실 때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중하게 미리미리 시간을 내서 해야지
다른 옛날 사업 케이스 하듯이 그냥 밤새서 빨리 끝내야지라는 마인드는 별로 제가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전문가들, 뭐 옆에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기술 개발 수행 업체가 있는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 전문가분들하고 상의를 하시기를 권장한다는 말씀을 꼭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월 18일부터 2월 6일 네, 이렇게 접수를 1차로 받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서류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여기서 뭐 특별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 없을 것 같고, 뒷페이지 참고 내용을 보면 센터별로 이렇게 특화 분야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특화 분야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정도 확인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기술 개발 사업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초기에 경험했던 창업 자금과는 룰이 다른 그런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점 사항들이 있는데 좀 많이 받는 가점들 하나 체크 정도 해드리면, 이제 벤처기업 인증하면 1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업 인증 받는 것도 있고요. 여성기업 확인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산학협약 같은 것 이런 거 맺은 경우 있고, 그 근로자 수 증가로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점을 최대 5점까지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번 나중에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전체적으로 23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 창업 허브 연계라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랑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요 창조경제혁신센터랑 지원할 때 이 서류, 그리고 실제로 발표하면서 나중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 항목이 사업계획서 여러분이 어찌됐든 간에 신청서를 2번 써야 될 걸로 보인다. 1차로 여기서 쓸 때 한 번, 2차로 선정평가할 때 한 번, 이렇게 2번 써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선정이 되면 IRIS에서 또 접수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그때는 이제 보통 우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활용되는 정식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양식으로 써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기술개발 사업은 기업이 자체 기술개발 역량을 증가시켜주는 사업이라는 포인트를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회사가 어떻게 보면 남에게 외주를 많이 맡기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기술은 우리가 직접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여러분이 넣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1월, 3월 2번에 있으니까 가능하면 상반기에 한번 내보고, 떨어지면 하반기에 재지원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꼭 선정되셔서 여러분들 금년도 사업이 잘 되시기를 꼭 축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연구소를 확인해주세요.